어떻게 보면 작년 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이긴 했네요.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 20대 초반에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땐 두려운 걸 몰랐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늙어서 놀고 싶은 노세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분을 모셔왔어요.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마라고 합니다. 뭐 제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또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하고 싶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디서 드러내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네, 마침 여기 노세 TV에서 리마는 리얼티 마스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마스터가 되자라는 그 마인드로 제가 이렇게 리마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해운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근데 해운회사에서 원자재를 수송하는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배를 또 전체적으로 사고 팔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배를 짓기도 합니다. 이 배에 관련된 얘기가 다 부동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운 업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점점 더 관심을 가지고 회사를 그만두면은 부동산을 훨씬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겠다. 그 전부터 그런 생각 갖고 있었습니다. 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저는 대학교 때부터 집을 사고 그때부터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실상 대학교 때 했던 전업 투자가니까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과외를 해가지고 네. 그 돈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샀었습니다. 첫 투자가 재건축 아파트였던 네, 거예요? 재건축 아파트였죠. 잠실의 재건축 저층 아파트였습니다. 첫 아파트 투자를 했던 나이가 어떻게 해요? 20대 초반이었었죠. 20대 초반에? 네, 20대 초반에 저 대학교 들어가서 미친 듯이 과외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도 돈도 빌리고 지인한테도 빌리고 해가지고 그때 과감하게 집을 샀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집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거죠. 20대 초반에 아파트를 사야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네, 일반적인 거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게 제가 됐어요? 산 연도가요 1990년도였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1988년도 올림픽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1988년 이전에 87년, 88년대부터 이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아요. 네, 88년도 올라가고 89년도에 미친 듯이 올라가고 네. 90년대에도 올라가고. 네네. 그래서 그때 장의 끝물인 1990년도에 과감하게 가장 비싼 가격 중에 하나로서 제가 잠실 재건축 아파트를 사게 된 거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막연하게 꿈을 가지고 있는 게 네. 근사한 집에서 네. 우리 의식주 중에서 네. 저는 가장 주거를 중요하게 생각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나 진짜 좋은 집에서 중심지에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이 됐기 때문에 네. 아파트를, 내 집을 갖고 싶다, 갖고 싶다. 이런 열망이 네. 있어서 투자를 하게 됐다. 네, 그리고 그때 80년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걸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거 무조건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끝물에 잡은 건데요. 근데 그렇게 잡고 나서 그때도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재건축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재건축이 되고 이거 부수고 새로 금방 짓는다고 했었거든요. 1990년 네. 그때 80년대 말에. 네. 그래서 급해가지고 지금 말하는 영끌 네. 영끌을 해가지고 그걸 그때 잡았던 거죠.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20대 초반에 네. 방금 말씀을 20대 초반에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가는 걸 지켜보니 나는 더 이상 못 잡을 것 같아서 영끌을 해야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20대 초반에 누가 아파트 값 올라가는 거를 계속 지켜볼까? 네. 그걸 계속 지켜봤다는 것 자체가 20대 초반에 그때 일반적인 게 관심은, 아니에요. 관심은 있었던 거였죠. 되게 신기한 일이다. 그 많고 많은 아파트들 중에 잠실을 선택한 이유는 뭐였어요? 지금도 보면은 상승장에서 보면 이게 재건축이 되면은 뭐 어떻게 지어지고 하면은 이제 이게 금싸라기 땅이 되고 어떻게 된다 네. 막 그런 소문이 듣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람들이 그때는 뭐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게 다 없죠. 발달 안 됐으니까 여기저기 얘기 듣는데 그때도 강남은 비쌌고 강남보다 좀 싼 게 잠실이었고 네. 그 중에서 가장 투자성 높은 게 잠실이다 네. 생각해서 이제 무조건 난 잠실을 산다 그렇게 하고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그럼 부모님이 알았어 그러면 좀 돈 좀 대줄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행된 게 그럼 잠실로 가자. 네. 그래서 잠실에서도 보면 잠실 주공이 있었고 주공 1, 2, 3, 4 그다음에 또 시형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 네네. 시형은 파크리오. 네. 그래서 엘리 트레파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네, 네. 언제나 보면 주공보다 시형이 좀 쌌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나마 가장 싼 곳에 이제 시형을 사게 된 거였어. 당시에 매수했을 때 가격은 얼마나 됐어요? 몇 평에? 가격은 1억이었습니다. 80년대 1억이었습니다. 80년대 1억. 네, 잠깐 지금 80년대 그러니까 90년도. 나 지금 시간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1억이요. 1억. 네. 그때 1억이면 지금 거의 10억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그렇게 큰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외를 했겠습니까? 1억 안에 네. 전세를 끼고 갭을 투자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대출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그땐 대출이란 게 없었고요. 그쵸. 네, 소득이 대출. 없었으니까. 네, 대출이란 게 거의
집을 대출해서 사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었고요. 나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 당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모기지론 이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 모기지론은 2000년대 중반부터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돈 없으면 못 샀던 겁니다. 대출이 없어서? 네. 대출 몰랐네.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전세 끼고 산 겁니다. 그럼 전세가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네, 되지 그 정도밖에 않았다.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20대 초반에 그 어린 나이에 네. 9천만 원을 만들었는데 물론 부모님의 도움도 있었지만 네, 있었죠. 그동안 과외를 열심히 해서 번 네. 돈으로 근데 그때 보면요. 그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7년, 88년도에 네. 한 5천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1억까지 순식간에 그게 올라간 올랐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야지 하는데 바로 눈앞에서 놓치는 겁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생각해 보시죠. 그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뭐 물가가 다르지만 그냥 5억이었던 게 갑자기 10억 됐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사람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더 악착같이 젊었을 때 패기에 나 이거 네. 무조건 산다.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연끌을 한다는 거를 젊었을 때 다 경험을 해봤던 거죠. 어떻게 보면 작년 시장하고 굉장히 비슷한 분위기이긴 했네요. 그렇죠. 두렵지는 않았어요? 20대 초반에 1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두렵지는 않았어요? 그땐 두려운 걸 몰랐죠. 연끌하는 사람들과 똑같을 겁니다. 그래요? 네, 두려운 걸 몰랐죠. 어. 두려운 걸 모르고 그다음에 안 되면은 계속 과외하면 되지. 이게 20대 초반이었으면 지르고 나서 부모님 집에서 거주를 하다 군대를 가셨나요? 그렇죠. 어. 그때 바로 그러고 저는 군대로 도망치고 요거 첫 투자로 인해서 물론 그 전에도 관심은 있었지만 부동산에 네. 요 첫 투자로 인해서 계속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주시를 하면서 시세 파악하고 이런 거는 계속 하셨겠어요. 안 했죠. 그 이후로는 네. 왜냐면 보통 다르네. 보통은 아파트 질러놓고 내가 질러놓고 잘못 샀나 하는데 하면서 열심히 잠수 공부를 하는데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뭐 포기가 되고 절망이 되면요. 네. 아예 안 쳐다보게 됩니다. 그 이후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면 90년대에 상당히 피클 때 샀거든요. 네. 그때는 피클하는 걸 몰랐었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92년, 3년도에 네. 이제 드디어 일기 신도시들이 이제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기 신도시들이 지어지면서 그때는 잠깐 반짝하면서 이거 진짜 돈 벌었다 괜찮다 생각했었지만 네. 근데 일기 신도시도 지어지면 이제 더 가까운 서울의 중심지는 훨씬 더 올라가겠지. 네,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시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일기 신도시 그때 200만 원 건설 그렇죠. 건설했거든요. 노태우가 예. 네, 그게 200만 원 건설 중에 다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네. 그러고 나서 이게 갑자기 쭉쭉쭉 빠지더라고요. 쭉쭉 빠지고 나서 처음에는 그래도 이게 또 쓰고 다시 지으면 돈 될 거야 하면서 기다렸거든요. 예. 근데 그게 된다고 하더니 재건축이 바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20대 때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재건축 된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었죠. 근데 근데 이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이거는 내 기억에서 어느 정도 사라져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약간 회피하고 싶은 그런 단계까지도 가게 됐죠. 예. 어쨌든 집이 낡으니까요. 예. 손이 좀 손도 가고 또 중간에 사람 바뀌고 하면은 물론 제가 안 하고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했었지만 부모님이 뭐 얼마 돈 나왔다 뭐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 순간 이제 잠시 좀 자리 좀 피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같은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 걱정 마세요. 네. 제가 이제 취직하면요. 그때 다 갚겠습니다. 젊었을 때 하는 다 그렇게 하죠. 네, 그렇죠. 그럼 그 이후에 가격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실거래가가 2006년부터 좀 찍히기 네, 시작했나요? 2006년부터. 그럼 그 전이었으니까 네. 그 전에 뭐 얼마에 거래됐다 이런 거는 부동산을 통해서 알게 되고 알게 되고요. 네. 빠지는 거는 좀 체크는 이제 옛날 때 보면 이제 주간지 같은 데 보면은 예. 조선일보, 동아일보. 근데 보면 이제 뭐 보름이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시세가 주요 단지도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그럼- 것도 보게 되고. 거기는 주요 단지니까. 주요 단지 나오고 그건 안 나오더라도 네. 잠시 지금 뭐 하나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이제 제 것도 가격이 어느 정도 유추가 되는 거니까요. 음. 그러면 전에보다 더 빠졌네. 얼마까지 빠졌었습니까? 저도 그거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그래요? 빠졌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거의 안 쳐다봤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요? 엄청나게 빠진 게 IMF 터지면서 그냥 폭락을 했다고. 97, 98년도에 네. 폭락이라고 말하면은 뭐 그때 뭐 거의 거래 정지고 얼마까지 생각을 저 얼마인지도 기억도 안 나요. 그냥 몇 천만 원이고 거래도 없었고. 음. 제가 그 98년도에 결혼을 했었는데요. 네. 회사 들어가서 다니고 회사에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결혼할 때가 되지 네, 않았습니까? IMF가 97년 12월이었고 네. 98년 초에 이럴 때 결혼이라도 할 수 있나 하면서 98년도에 물론 또 하나 더 질렀습니다. 또 신혼집을 질렀습니다. 요 재밌다. 잠깐만. 그러면